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을 폭망시킨 한동훈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예상했던 시나리오인데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곧 한동훈 캐비넷도 열리지 않을까 내심 기대 만땅인데요. 본인도 이런 꼴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고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까지 한 자신이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가 당한 일을 당하게 될 줄이야 꿈엔들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자신이 휘두르던 권력이 이제 자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먼저 슬슬 시동을 거는 모양새인데요. 이는 결국 검찰로까지 이어지며 총리 인선이 마무리되고 22대 국회 개원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동훈 제거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미 한동훈 씨의 각종 범죄 비리 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첩보 수집을 끝내놓고 기다릴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결국 자신이 했던 대로 되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는 해외로 망명하고 싶은 생각뿐일 겁니다.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동시에 왜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겨레 오늘 보도를 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고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입니다. 이르면 22대 국회가 문을 연 뒤 6월 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쯤이면 국회에는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돼 있을 겁니다.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은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부터 제기됐습니다. 한 위원장 부부와 딸 H양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2만 시간 봉사상 수상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저 누군가 입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에 한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였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에 이 혐의를 포함시킨 겁니다. 경찰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조국혁신당이 제출할 특검법을 의식해 신용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심의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결론을 내린다고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경찰이 한동훈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것과 관련해 적절한 결론이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한 전 위원장의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같이 통보했는데요.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고인 등의 사건 관계인의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인데요. 이번 건의 경우는 이르면 6월 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2022년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등은 한 위원장의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이들은 한 전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과 함께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거나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사 수준 이상의
정도는 되어야지 이러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식적인데 케냐에 사는 아예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시에 쓸 계획도 없는 그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그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좀 과한 말씀 같습니다.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한 거죠? 그럼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여튼 했는지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인 지난 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제기된 11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민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말 그대로 검찰 독재 공화국의 실세로 치해법권 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는데요. 당시 경찰은 자료를 요청한 해외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허위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 측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였음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허위라 한들 심사기관이 불충분한 심사로 수용했다면 해당 기관이 업무가 방해된 게 아니라는 어이없는 불송치 결정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였고 특혜였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고발장을 제출한 이재일 변호사는 총선 이후 경찰의 수사기류가 좀 바뀐 것 같다고 평가했는데요. 기존의 불송치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기류가 바뀌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위에서 오도가 떨어진 거죠. 물론 대선 참패 이후 반윤 세력의 반격이 시작된 것도 있지만 이미 내부에서는 한동훈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듯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건데요. 그동안 참 못 볼 걸 보여주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결국 토사구팽 당하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는데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입니다.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